게임 구석구석을 파헤치는 게임 탐구. 오늘은 어떤 게임을 살펴볼까? 명절을 맞이해 가족들이 모여 이야기꽃을 피울 때면 어느샌가 화투판이 버려져 있곤 했지. 그런데 이 화투에 대해 얼마나 제대로 알고 있어? 추석 기념 화투에 관한 7가지 사실 알려줄게. 첫 번째, 화투 말이 참 예뻐요. 화투는 일본의 하나우다에서 유래했다고 잘 알려져 있어. 16세기 중반 남만 무역을 통해 포르투갈 상선이 들어오면서 총포, 기독교와 함께 라틴식 트럼프 카드 카르타가 전해졌는데 이것이 일본에 처음 들어온 카드 게임이라고 해. 카르타는 현지화되어서 전국적인 인기를 끌었어. 하지만 도박이 너무 성행하자 에도 시대 중에 카르타 금지령이 떨어지게 돼. 이런 규제를 피하기 위해 카르타의 대체품으로서 하나우다가 등장했다는 설이 대표적이야. 기존 48장의 구성은 그대로 가져오고 숫자와 기호 대신 1년 12달을 각각 상징하는 꽃을 정해 테마를 만들고 4장의 세트로 완성했어. 당시 유행하던 우키요에의 화풍을 녹여냈고 일본 고유의 세시 풍속과 기원의식도 담았다고 해. 두 번째, 닌텐도의 근본. 메이지 유신 이후에도 화투는 정부로부터 금지되고 있었지만 1886년 미국의 트럼프 카드가 수입되는 것을 계기로 화투의 판매가 사실상 합법화되었어. 1889년 9월 23일 초대 닌텐도 대표이사 야마우치 후사지로가 교토에 화투를 만드는 상점 닌텐도 고파이를 창업했지. 초기에는 가내수공업 형태로 손으로 제작해 만들어 팔았다고 해. 일반 대중들에게는 한 번 구매하고 나면 망가뜨리기 전까지 새로 살 일이 없었지만 야쿠자들이 화투를 도박에 사용하기 시작했고 큰 판돈이 걸린 도박판에서 속임수를 방지하기 위해 매 판마다 새로운 카드로 교체했기 때문에 수요는 폭발적이었어. 여기에 주목한 후사시로는 간사이 도박장에 싸고 고품질의 화투를 도매하기 시작했지. 닌텐도는 이 기반으로 성장해서 여러 사업을 벌여나갔어. 여러 게임 프랜차이즈로 유명한 지금도 닌텐도는 여전히 화투를 생산하고 있고 기념으로 마리오 디자인의 화투를 판매하기도 했어. 세 번째, 비광에 가려진 전설. 화투를 잘 모르는 사람도 알고 있는 비광. 여기에는 헤이안 시대의 서해가 오노노 도우의 설화가 그려져 있어. 당시 도우는 서해를 그만둘까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던 참이었는데 비 오는 날 불어난 개울물에 휩쓸리는 개구리가 필사적으로 버들로 뛰어오르는 모습을 보고는 마음을 다잡고 붓글씨에 다시 매진하게 되었다고 해. 하지만 원래 그려진 인물이 도우가 아니었다는 거 알아? 메이지 시대 이전까지는 우산을 뒤집어 쓰고 달리는 사람이 그려져 있었다고 해. 이 사람이 오노 사다쿠로라고 주장하기도 하는데 사다쿠로는 일본 가부키 카나데온 추신구라에 등장하는 캐릭터야. 본래 극 중에서는 정말 보잘것없는 허름한 산적 1 정도의 역할이지. 하지만 1780년대 명배우 나카무라 나카조가 연기하게 되면서 그 평가는 180도 바뀌게 돼. 나카조는 그를 멋지게 재해석하여 검은 의상에 흰 얼굴, 우산을 오므리고 나타나 확 펼치며 허세를 부렸지. 나카조가 연기한 사다쿠로는 당시 최고의 인기를 끌었다고 하지. 다만 이 캐릭터가 살인과 강도를 일삼는 악역이었어서 발음도 비슷하고 교육적인 이야기에 도우로 대체되기 시작했다고 말하기도 해. 네 번째, 지옥문 아닙니다. 버드나무를 상징하는 화투패들 중에서 왜 이 패는 혼자만 다르게 생긴 걸까? 원래는 단순하게 버드나무만 그려져 있는 패였어. 하지만 메이지 초기 즈음부터 이 비싼 패를 특수한 패로 취급하는 룰이 정립되면서 모양이 바뀌게 되지. 초기에는 2가지 형태가 등장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비바람을 다스리는 뇌신 라이진의 태고와 그걸 주우려는 팔이 그려진 그림이야. 앞서 말했던 비광 카드가 비 오는 날의 도우설화로 바뀌게 되면서 12월의 카드들에 비라는 테마를 추가하게 되었고 비에서 특수한 패를 상징할 만한 소재를 넣다 보니 뇌신을 떠올린 거지. 이 그림은 뇌신의 북낚시로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진다는 속담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 알고 보면 귀엽지? 두 번째는 기존의 버드나무 그림을 빨간색으로 칠해버린 그림이야. 빨간색으로 칠한 것뿐인데 왜 저런 기둥 같은 모양이 되었냐 하면 에도 후기의 평민들에게도 유행하기 시작하면서 패의 그림들을 쉽고 빠르게 간소화해서 그려버렸는데 그걸 그냥 붉게 칠해서 그래. 메이지 후기에 이 2가지 방법이 그대로 합쳐지게 되면서 현재의 기형적인 모양이 나오게 되었지. 나생문이니 이바라키 도지의 팔이니 정작 일본 사람들은 모르는 이야기고 워낙 튀는 모양이다 보니 국내에 들어온 뒤 전래되면서 붙게 된 이야기가 아닐까 싶어. 다섯 번째, 화투의 한국 전래. 우리나라에 화투는 언제 들어오게 되었을까? 1876년 강화도 조약 이후 대마도의 일본 상인들에 의해 전해진 것으로 알려져 있어. 그렇다면 당시 조선에서 인기 있던 투전을 제치고 어떻게 화투가 갑자기 전국적으로 퍼지게 된 걸까? 먼저 가부개혁 과정에서 투전과 골패 같은 전통 도박을 금지한 것이 발단이었고 이후 조선 후기 학자 황현이 쓴 매천야록을 보면 일제가 국내 주요 대도시와 항만에 화투국을 설치했다는 기록이 있어. 화투국은 카지노와 비슷한 도박장인데
때문에 일본이 조선 침략 과정에 있어서 민족 말살 정책의 일환으로 외색과 도박성이 짙은 화투를 의도적으로 퍼뜨렸다고 주장되기도 해. 화투는 서민층에게 널리 퍼져서 여러 문화에 영향을 주었는데 문수뛰기 등으로 진화하면서 전풍의 성격을 갖기도 했고 화투 타령 등의 개인창의 음영민요가 전승되기도 했어. 일제강점기 말기에는 당연한 이야기지만 항일, 반일의 의미에서 화투를 하지 않았다고 해. 6번째, 현재의 모습으로. 광복 이후에 일제잔재 청산 속에서도 화투는 살아남았고 수요는 여전했기에 1950년대부터는 현지화에 대한 노력이 이루어졌어. 그리고 대량 생산 시 생산 단가를 낮추기 위해 그림과 색깔도 단순화시켰다고 하지. 이런 과정들에서 많은 부분이 바뀌게 되면서 우리에게 익숙한 지금의 화투가 등장하게 돼. 결정적으로 한강의 기적의 절정기인 1970년대에 들어서 쉽게 훼손되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두꺼운 종이 재질에서 얇은 플라스틱 재질로 바뀌게 되었어. 덧붙여서 한국과 일본의 화투는 11월과 12월의 순서가 서로 다른데 이렇게 바뀌게 된 이유는 분명하게 알려져 있지 않고 앞서 말했던 화투 타령의 가사를 살펴보면 훨씬 이전부터 바뀌어 있었던 게 아닐까 싶어. 7번째, 재밌으면 장땡. 일본에서 화투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리치마작에 밀려 보급이 줄어들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전통놀이로 오해받을 만큼 인기를 끌며 현대까지 이어져 왔어. 6, 70년대에는 대한항공 기내에서 화투를 나눠주기도 했던가 하면 타짜처럼 화투를 소재로 한 작품들도 인기를 끌었고 아직까지도 PC, 모바일 게임 등 다양한 방법으로 플레이되고 있지. 국내에서 화투가 아직까지도 흥행하고 있는 이유는 단순히 더 재밌었기 때문이 아닐까 싶어. 우리가 화투로 자주 하는 게임으로는 섰다와 고스톱, 막고가 있는데 섰다는 조선시대의 도박투전의 룰을 물려받아 화투로 이식한 놀이고 고스톱은 일본의 코이코이를 더욱 독창적으로 스피디하게 개량한 놀이야. 거기에다 1대1 버전으로 막고까지 만들어냈지. 막상 코이코이는 실제로는 정말 재미가 없어서 고스톱 룰이 오히려 일본에 역수출되기도 했어. 한 번 빠지면 헤어나오기 힘든 화투에 대해 심층적으로 알아봤는데 어땠어? 알지 못했던 내용들이 정말 많았지? 다음엔 어떤 주제를 탐구해볼까? 보고 싶은 주제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줘. 다들 즐겁고 건강한 한가위 되길 바래.